5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또 실과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무슨 공부했는지 기억나나요? 네. 음, 우리 식물의 활용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작물을 분류해 봤는데요. 어, 선생님하고 그때 5가지로 분류했는데 기억나나요? 첫 번째는 식량 작물, 그리고 두 번째 원예 작물, 그리고 특용 작물. 그리고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2가지가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나요? 네, 첫 번째는 그러니까 네 번째는 사료 작물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녹비 작물이라고 기억나죠? 네, 식량 자원은 사람들이 먹을 목적으로 가꾸는 주로 우리가 곡식을 생각하면 되겠죠. 벼, 옥수수, 밀 같은 거. 그리고 원예 작물은 화초, 과일, 채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원에서 식용이나 정원을 가꾸기 위한 작물을 원예 작물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어, 식물의 식용 기름이나 섬유, 약재 등의 원료 같은 거, 어, 당나무, 사탕수수, 참깨, 그리고 인삼, 담배 이런 것들은 특용 작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료, 가축의 사료로 사용되는 것은 사료 작물, 그리고 음, 거름으로 활용하는 것은 우리가 또 녹비 작물이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번 단원에서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식물을 가꾸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배울 부분이 바로 식물 가꾸기입니다. 일전에 선생님이 사실 알려줬죠. 여러분들은 어떤 우리가 식물을 가꾸기로 했죠? 네, 바로 어, 고추를 우리가 키우기로 했어요. 고추. 그 교과서 지금 현재 여기가 몇 쪽이죠? 예, 27쪽인데 여기 다음 장 넘어가면 이제 우리가 고추 가꾸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고추를 키우려고 합니다. 이미 선생님이 모종이 일찍 와서 다 심어놨고요. 지금 어떻게 심겨져 있는지 한번 영상으로 보여줄게요. 네, 잘 보았나요? 어, 우리 그리고 이제 그 상추도 심어놨거든요. 상추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가꾸는데 조금 상추가 기르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상추는 우리가 씨만 잘 뿌리면은 되니까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교과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잠깐만요. 자, 먼저 어, 준비하기입니다. 준비하기. 자, 우리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네. 일단은 여러분들이 상추에 대해서 조금 조사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상추는 어떤 기후에서 살고, 그리고 상추는 어떻게 심으며, 어떻게 가꿔야 되는지, 어떻게 가꿔야 되는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보니까 상추는 어떤 기후에 사냐면은, 음, 서늘한 봄, 가을 기후에 잘 자란다고 하네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미 심어놨고요. 그리고 짧은 기간에 수확을 할 수 있어서 좋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베란다에 햇볕이 잘 드는 곳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화분에다가 심어도 충분히 상추는 길러서 우리가 맛있는 삼겹살과 함께 먹을 수가 있답니다. 음, 특히 그 햇빛이 잘 드는 곳에 잘 자라는데 선생님 지금 집에도 그 베란다에 상추를 심어놨거든요. 그런데 이게 학교랑 비슷하게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라는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이유는 햇빛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요. 그래서 햇빛이 잘 드는 곳에 길러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준비물 한번 보죠. 자, 준비물은 여러분들 이제 가정에서 심으려면 이제 이런 화분이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화분 길쭉하게 이렇게 생긴 거 있거든요. 이런 거나 아니면은 저기 분리수거장 있잖아요. 분리수거 하는 데 가면은 그 스티로폼 박스가 있어요. 큰 거. 옆으로 넓적한 거. 그런 데다가 예, 흙을 담아 가지고 네, 배양토. 요 배양토 같은 것도 팔거든요. 그러니까 배양토를 구입해서 다이소 같은 데도 파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배양토를 여기다 넣고 이제 심으면 되는데 준비물은 모종삽, 물 뿌리개, 상추 씨앗, 거름망. 거름망은 여기 이제 바닥에 구멍이 뻥뻥뻥 뚫려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기에 이제 물이 빠져나가야 하니까. 그죠? 그 뭐야? 뭐죠? 스티로폼 박스 할 때도 그 구멍을 이렇게 몇 군데 뚫어 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그 물을 우리가 주잖아요. 물을 주게 되면은 이 물이 빠져야 되는데 계속 갇혀 있으면은 이 물이 썩으면서 냄새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멍을 뚫고 대신 거름망은 왜 있냐면은 흙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거름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 준비물을 챙기는 거. 요 과정이 여러분들 생명 기술 시스템에서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 알겠어요? 네. 다 같이 말해 볼까요? 네, 바로 투입입니다. 투입. 그죠? 우리가 식물을 가꾸는데 어떤 시간, 노력, 지식, 정보, 비용 등이 들어가야 된다 했잖아요. 그 부분이 바로 이제 투입, 준비학입니다. 투입. 한번 적어 볼까요? 자, 투입입니다. 여기가 투입. 자, 투입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가꾸기 들어갑니다. 가꾸기는 그러면 뭐에 해당할까요? 네, 요거는 과정이 되겠네요. 과정. 기억나나요? 과정. 자, 그럼 어떻게 가꾸는가? 자, 보세요. 자, 일단 배양토를 여기 넣고 그 흙에 구멍을 파야 됩니다. 손가락 아이고, 손가락 검지 손가락 한 마디 정도 이렇게 들어가도록 네, 파가지고 거기에 씨앗 3, 4개씩 이렇게 넣고 얇게 덮습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 있으면 얘가 빨리 나오질 않아요. 네, 그래서 너무 깊게 심지 않고 선생님은 그냥 집에 심을 때는 그냥 흩어 뿌린 다음에 그 위에 흙을 덮어줬어요. 그 정도로 조금만 덮어도 됩니다. 그리고 싹이 틀 때까지는 물을 충분히 줘야 합니다. 네, 싹이 틀 때까지는 계속 젖어 있을 수 있도록 이 흙이 계속 흠뻑 젖어 있을 정도로 물을 자주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싹이 트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냥 씨앗을 그냥 가지고 있을 때는 싹이 트지 않잖아요. 그게 건조하기 때문에 싹이 트지 않는데 이게 물을 주게 되면은 바로 싹이 트게 됩니다. 그리고 상추 같은 경우에 그 씨앗을 심어도 되지만 모종 심는 방법도 있는데 모종은 이제 씨앗을 심으면은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렇게 작게 올라오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얘 위에다가 물을 자꾸 주니까 얘가 막 쓰러지더라고. 그래서 모종을 심는 방법도 있는데 뭐 상추 정도는 모종 말고 그냥 씨를 뿌려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제 싹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너무 한 구멍에 지금 우리가 그 3, 4개씩 넣었기 때문에 싹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제거를 이렇게 해주는 게 아무래도 그 한 개씩 자라는 게 튼튼하게 또 크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솎아주기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솎아주기. 네. 솎아내기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잎이 상하지 않도록 뿌리 쪽으로 물을 잘 주라고 하죠.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을 뿌리 쪽으로 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원래 식물에 물 줄 때 그 사람들 보면은 막 잎에 가지에 막 이렇게 물을 주는데 꼭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뿌리에 물을 주면 됩니다. 뿌리는 흡수 기능이 있어서 뿌리 이제 기능은 지탱과 흡수 기능이 있는데 뿌리를 통해서 물을 흡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을 흡수하게 되면은 물관을 통해서 이제 각 그 가지로 물을 공급해 주죠. 그래서 뿌리 쪽으로 주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잎이 이제 상추가 자라면은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면은 이제 뜯어주면 되겠습니다. 상추는 얘는 이제 계속 뜯어 먹어도 계속 자랍니다.
네, 그래서 좋죠. 자, 이 부분이 이제 과정이 되겠고 활용하기가 나옵니다. 활용하기. 자, 활용하기는 이제 눈치챘나요? 자, 우리 생명 기술 시스템에서 세 번째 바로 뭐죠? 네, 바로 이게 크게 적어볼까? 산출이 됩니다. 산출. 자, 산출. 우리가 수확을 하고 나면은 이 수확한 것을 이용해서 다른 것으로 이제 어, 식품이나 어떤 에너지 형태로 사용하는데 보면은 상추 샐러드 만들어 먹고 상추 쌈, 오 맛있겠다. 상추 쌈을 만들어 먹고 그다음에 상추 팩도 해서 먹고 먹는 게 아니죠. 상추 팩을 해서 얼굴에 이제 발라서 이렇게 뭐 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다음에 우리가 산출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네, 바로 되새김. 되새김은 문제가 생기면 그 단계로 가서 해결하는 건데 여기 보면 관련된 내용이 좀 있어요. 아이고, 아니고 이거 지우고 이게 되새김인 거이거든요. 보면은 키가 자라고 튼실하지 못하면 햇볕이 잘 드는 곳으로 화분을 옮깁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도 그 햇빛이 들어오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이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그 스티로폼 박스 밑에다가 이렇게 좀 높여줬어요. 책상에 넣어가지고 좀 높여서 빛이 더 받을 수 있도록 지금 만들어줬거든요. 그리고 병에 걸려서 노랗게 변한 잎은 따줘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것까지 또 그렇게 잎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혹시 기온이 높을 때는 진딧물이라고 혹시 아나요? 진딧물? 네, 진딧물 모르는 사람 있지 싶은데 한번 검색해 볼게요. 자, 진딧물이 뭐냐면은 식물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네, 징그럽죠. 네, 이렇게 아주 작은 뭔가 약간 이제 연두색 그리고 이렇게 진한 색도 있어요. 이 봐요. 지금 여기에 보면은 와 대단하다. 여기 보면은 진짜 새카맣게 붙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녹색도 있고요, 새카만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당벌레가 이제 진딧물 잡아먹거든요. 보면 얘 이제 무당벌레는 이 진딧물의 천적이에요. 근데 또 이제 여기 나오는 개미 있죠. 어, 개미는 진딧물과 공생관계거든요. 개미가 무당벌레가 모든으로 막 맞아줘요. 그래서 이제 음, 진딧물이 생기면 이제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약을 사서 뿌리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나 요구르트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물에 두세 배 정도 희석해 가지고 섞어서 물과 두세 배 정도 물 두세 배 정도를 넣어 가지고 섞은 다음에 그 진딧물 있는 데다가 분무기로 이렇게 뿌려주면은 좀 괜찮아진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2, 3일 뒤에 이제 깨끗한 물로 이렇게 씻어주면은 제거가 된다고 하는데 사실 진딧물이 생겨버리면은 사실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네, 진딧물 안 생기도록 잘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 뭐 상추를 이제 모종으로 심으면 가끔 밑동이 잘려나가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이게 이제 거세미 나방의 애벌레가 상추의 밑동을 잘라버린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애벌레가 있거든요. 그 애벌레를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텃밭에 지금 상추나 뭐 이제 케일 뭐 이런 것을 심으면 이제 나비도 오고요. 뭐 여러 가지 곤충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 이제 걔들이 어 잎에다가 알을 낳습니다. 그러면은 알에 넣으면은 알이 깨어나서 이제 애벌레가 나오는데 그 애벌레가 그 식물들을 많이 갉아먹죠. 그래서 농약을 치는 건데 사실 뭐 이제 우리가 그냥 먹을 때는 농약을 치면 안 되니까 조금 갉아먹어도 뭐 특별히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장에 가면은 이제 갉아먹은 것들을 이제 파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 이제 보면 상품성이 떨어져서 이제 안 좋은데 사실은 그게 더 농약을 안 쳤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는 더 건강합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이제 길러는 거는 어떤 뭐 진딧물 같은 거나 아니면은 애벌레가 생기지 않도록 그 뭔가 이제 처리를 했거나 방법이 있을 건데
농약을 쳤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를 때는 별도의 농약 같은 거는 주지 않고 네, 그렇게 길러서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음, 상추 심는 방법 알겠죠?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그 뭐야 고추 여러분들 고추잖아요. 고추 심는 거 그때 영상을 심을 때 그 영상을 찍긴 찍었는데 아직 편집을 안 했어요. 편집을 안 했어요. 그래서 편집을 안 했는데 보고 가능하면 선생님이 심는 과정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 이제 클래스팅 활동 순서에 따라서 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